4월 8일 넷플릭스를 통해 나영 감독의 신작 야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간의 넷플릭스 드라마가 눈에 띄는 활약을 했지만 영화 부분에선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이번 작품 영화 야차 또한 기대 반 의심 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그리고 좋아하는 액션 장르라 기대감이 차올랐는데 묘하게 뭔가 상투성이 느껴져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시간을 내어 당일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드는 첫인상은 예상대로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우선 이 영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시카리오와 이야기의 형태는 유사합니다.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외부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 내부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이야기. 시카리오가 이 이야기를 인물과의 갈등 혹은 자신의 내적 갈등과 같은 캐릭터를 플롯의 중심에 뒀다면 영화 야차는 아주 동적이며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사건 위주의 플롯, 즉 굉장히 상업지향적인 영화라는 이야기겠죠.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영화가 굉장히 활력 있습니다. 오락적 재미를 줄 많은 장치를 준비해뒀어요.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또 감독님의 전작인 프리즌에서도 느꼈는데 영화의 핵심 설정과 캐릭터의 설명엔 굉장히 공들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혜수 배우가 연기한 지훈의 성격을 안착시키기 위해 꽤나 많은 장면을 투자하고요. 설경구 배우의 강인에게도 많은 힘을 줍니다. 이 강인이라는 캐릭터가 시카리오에선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한 알레한드로와 같은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죠. 알레한드로가 외로운 늑대와 같다면 강인은 배고픈 들개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집단적이며 좀 더 외부로 드러나는 캐릭터죠. 영화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다양하고 빠르게 흘러가기에 적합한 인물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의 케미스트리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 선양 또한 초반엔 제법 매력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아쉽게도 제가 느낀 장점은 그게 초반에 머무릅니다. 설정 단계의 배경과 캐릭터가 좋고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함유된 만듦새 좋은 상업영화. 물론 전개의 속도도 괜찮고 팝콘 무비로는 나쁘진 않지만 이건 상업영화로선 장점이 아닌 당연한 거겠죠.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굉장히 상투성이 강한 영화입니다. 시카리오가 이야기의 방향을 내적으로 잡았기에 깊이가 있고 예술적이어서 좋은 영화가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을 외적으로 혹은 사건 위주로 잡았을 때 이러한 소재, 이러한 인물들이 펼치는 영화는 그간 너무나도 많았다는 게 이 영화의 위험 요소입니다. 아쉽게도 야차는 이 위험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 봐왔던 이야기, 어디서 봐왔던 장면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아주 재미있게 재조합된 느낌도 아닙니다. 또 영화 존윅처럼 뻔한 이야기지만 그 장르성을 극대화한 것도 아닙니다. 와, 액션 죽인다, 스릴 넘치네? 이런 것도 부족했거든요. 그렇기에 이 영화는 그 나름대로 이야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데 상투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두 번째 단점은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섬세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엮이는 이야기죠. 문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이 이야기 혹은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죠. 결국엔 이 이야기의 조각들이 잘 조립되지 못하고 방황하다 보니 영화의 큰 그림이나 방향성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집니다. 아쉽게도 이 상황을 해결할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쉽고 고민 없는 방법. 캐릭터 한 명을 지정해 그 친구의 입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버리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어느 정도 이야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퍼즐 요소도 있는데 관객 스스로 이야기를 유추하고 풀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재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아쉬움은 악역에 있습니다. 이 영화의 악역, 우리에겐 연문과 봉우동 전투로 익숙한 이키우치 히로유키가 연기했습니다. 바로 D7 오자와죠. 이 캐릭터의 구축은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안일한 방식을 씁니다. 한국 영화에서 악역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바로 일본인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는 고유의 국민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문제는 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아니란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로비스트, 일본인 스파이라고 설정을 부여받지만 사실상 그간 많은 영화에서 봐왔던 일본인 야쿠자, 일본인 기업인, 일본인 군인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겉으론 나이스하지만 속은 음흉한 자. 부하엔 꼭 올백머리에 눈 부릅뜬 자가 있고 그 자는 20세기에도 칼을 무기로 쓰죠. 이 영화의 악역 오자와는 일본인 스파이라는 설정에서 일본인이라는 보편성만 가져왔지 스파이라는 특수성을 가져오진 못합니다. 물론 이 캐릭터 또한 특수성,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부각이 안 돼요. 반전의 요소로만 쓰려 하죠. 악역이 약하다는 건 그게 위기감을 효과적으로 불어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또한 악역의 긴장감은커녕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악수를 연달아서 두기도 하죠. 영화 야차, 다시 말하지만 아쉬운 작품입니다. 촬영 미술, 조명, 사운드 등 기술적 요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 영화 잘 찍잖아요. 다만 역시나 이야기가 아쉽습니다. 프리즌 또한 저 개인적으론 용두사미로 느꼈는데 이 작품도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각국의 스파이들이 모인 위기의 땅.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멋들어진 소재지만 후반부엔 이 소재가 거의 묻혀 사라져버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일본과 한국의 대립구도로 풀어버리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론 두 주인공 성격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갈등의 중심을 캐릭터에 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푸는 영화지만 사실 사건보다 눈에 들어왔던 건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